근육이 당기는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하지정맥류 치료보다는 근육 치료를 먼저 받으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그 증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증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증상일지 궁금하네요. 환자분들께서 다리의 뒤쪽이 당겨서 저희 클리닉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당긴다거나 걷는 중에 당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 후에 허벅지 뒤쪽이 당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자분들께서는 하지정맥류 증상이 아닐까 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하지정맥류 증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록 초음파 검사에서 하지정맥류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때 허벅지나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증상은 하지정맥류와 별개로 다리 뒤쪽 근육이 당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을 햄스트링 근육이라고 하죠. 이 햄스트링 근육은 일반적으로 3개의 근육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3개의 근육은 대퇴이두사두근, 반근양근, 반막양근, 이 3가지 근육입니다. 이들 대퇴부의 근육은 주로 앉거나 일어설 때 작용하며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작용합니다. 허벅지 뒤가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당긴다고 하십니다. 즉 햄스트링 근육들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경우인 것이지요.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은 가자미근, 내외 비복근입니다. 이들은 발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입니다. 특히 가자미근은 아킬레스건으로 연결되어 발 뒤꿈치에 붙는데요. 이들 근육이 좋지 않으면 발바닥 통증을 유발하는 족저근막염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걷는 운동이나 달리기를 심하게 하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걸을 때 발 뒤꿈치가 아팠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가자미 근육이 전날 운동으로 피로해서 생기는 증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당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왜 그런가요? 이런 경우는 수술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하지정맥류 수술을 잘못해서 생긴 건 아닙니다. 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방법들은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하지 않습니다. 국소마취나 부부마취를 주로 하죠. 국소마취나 부부마취는 마취 주사를 맞을 때 주사 맞는 느낌이 있겠죠. 그럴 때 마취 주사 통증이나 긴장감 때문에 과도하게 다리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평소와는 다르게 과도하게 다리 근육에 힘을 주게 되면 근육통이 발생하게 되고 수술 후에 당기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특별한 치료가 있습니까? 저는 먼저 집에 가셔서 스트레칭 자주 하시라고 합니다. 심하지 않으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스트레칭을 하면도 좋아지지 않으면 통증 클리닉 등을 가시라고 설명드립니다. 만약에 하지정맥류 증상도 있고 허벅지 뒤나 종아리 뒤가 당기는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경우는 초음파 검사를 해서 하지정맥류 정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만약에 초음파 검사에서 하지정맥류가 확인되었다면 환자에게 하지정맥류 증상과 근육 증상을 분리해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하지정맥류 증상이 심하다면 하지정맥류 치료를 고려하시라고 합니다. 근육이 당기는 증상이 심한 경우는 하지정맥류 치료보다는 근육 치료를 먼저 받으시라고 합니다. 하지의 어떤 부분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지가 관건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정맥류 증상과 근육 통증 증상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허벅지 뒤나 종아리가 움직일 때 당기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허벅지 뒤,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하지정맥류 증상이 의심된다면 하지정맥류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진료받으시고 정확한 치료의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하지정맥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